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우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컬럼비아 자산운용이 현대 홈쇼핑의 지분 5.04%를 매입하면서 신규 대주주로 등재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금액은 약 360억 원 수준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작년 영업이익이 78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실적 증가 요인으로는 고객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농심의 주식 72,924주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로 국민연금은 240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으며 이는 총 주식 내 12.13% 수준입니다. 유안타증권은 LX하우시스에 대해 대선 주자들의 주택 공급 정책 수혜와 B2C 시장 권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7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는 공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오테크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니스요? 예. 이오테크니스 연초 대비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예, 그 사실 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까지도 뭐 주가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실망과 뭐 페드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에 발표하신 대로 그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반도체에 이제 공정 관련된 기업인데요. 특별히 이제 레이저 기반으로 해서 매출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 회사 창업주가 이제 레이저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레이저 기반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레이저가 반도체 어디 쓰이느냐라는 이제 관점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담금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물성에서 금속을 갖다가 철을 갖다 담궜다가 식혔다 내리고 하면서 물성을 갖다 변화시킨 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도체에서 그 담금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웨이퍼를 똑같이 이제 그 레이저로 해서 웨이퍼를 가동을 그 고온을 올렸다가 내리고 고온을 올렸다 내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웨이퍼의 이제 물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레이저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업이익이 올리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여기에다 플러스 무엇이 있냐면은 그 반도체 그 미세 반도체 하면 집적 미세가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데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그 표면에다가 이 제품이 언제 생산됐고 그 출시 일자 같은 거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로 해당 상품과 정보를 입력하는 공정을 이오테크닉스가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기술을 갖고 이오테크닉스가 매출을 갖다 증진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반도체 상품 디램이 결국 이제 그 계속 출하가 이제 늘어날지 아닐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비록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쭉 내려앉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올해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은 좋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의 수요나 매출도 더불어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 농심인데요. 34만 원 고점 대비 지금 좀 하락을 한 상태고 예.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또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 약세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예, 그 뉴스 자체는 이제 국민연금이 농심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제일 큰 손인데요. 국민연금의 정책을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때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국민연금이 이제 주가를 갖다 하방 경직성을 갖다가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을 했죠. 근데 네. 2020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 전체적 국민연금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다수 우량주를 갖다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포트폴리오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 그 TV 토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건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농심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심을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만 꼭 사겠다라는 의지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국민연금의 농심에 대한 매력이 어디 있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물가 인상이죠.
그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에그플레이션이 나오죠. 농수산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은 그 농수산 식품을 갖다가 위주로 보는 것이고 이미 농심의 대표적인 그 제품 중에 하나인 라면에 대한 인상가를 작년에 이미 인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새우깡을 비롯한 스낵류를 가격을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상승한 가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켓쉐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가 20%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격을 갖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도 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여겨지면은 마켓쉐어가 높으면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시장 마켓쉐어 1위고 그쵸.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라면 시장에서 2위 기업입니다. 1위는 이제 일본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탄탄한 그 마켓쉐어를 바탕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런 관점에서 농심을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대표님. 농심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단의 부담을 예. 필수 소비재인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매우 이상적인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수출에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수출에는 이제 결국 환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페드의 금리가 올라갈까 생각하니까 그 페드가 금리 올리면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올해 이제 달러 환율이 1,200원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다면 오히려 농심의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데서 호혜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상황이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